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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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부산, 경남, 부산, 부산, 충북. 자, 여기에서 지금 수도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강남구도 보시면 지금 144위, 마이너스 11% 떨어졌죠. 이때는 강남 불패가 아니라 서울 필패. 종로로 갈까?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알고 지금 이렇게 한 건지. 안녕하세요. 브릿지 이소은 기자입니다. 브릿지의 JYP를 맡고 있던 박진영 기자가 부서 이동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제가 급하게 합류하게 됐는데요. 혹시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브릿지의 새 코너 쇼미더데이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옆에 데이터로 말하는 김기원 리치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고 또 저도 정말 궁금했던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번 쇼미더데이터 1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 부동산은 대표님 말씀대로 과거 데이터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서울 강남 부동산은 그간의 네. 데이터와 다를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강남 아파트 매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불패는 더욱 심화될 거다.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해부터 하락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강남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각종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높아지니까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강남은 하락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강남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모두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가장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강남의 상승률이 그 어떤 지역보다 항상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랭킹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도권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2013년 말이었거든요. 네. 2013년 한 11월, 10월 말 정도로 제가 데이터를 바꿔볼게요. 자, 이랬을 때 한국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먼저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데는 어디죠? 부산 사상구. 부산. 부산, 경남 부산, 경남 부산, 부산, 충북. 자, 여기에서 지금 수도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하나도 없죠. 네. 자, 그럼 이 시기에는 어디 불패? 부산 불패. 부산 불패. 반대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어디가 많이 내렸냐? 어디가 많이 내렸는지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김포. 22% 떨어졌죠? 네. 파주, 용인시 수지구, 자, 성남시 분당구. 자,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서울시 송파구 지금 네. 마이너스 11%. 그쵸? 네. 그 다음에 강남구가 어디 있죠? 서초구가 일단 123등이죠. 마이너스 6.8% 빠졌죠. 강남구도 보시면 지금 144위, 마이너스 11% 떨어졌죠. 자, 이때는 강남 불패가 아니라 서울 필패. 자, 이거를 서울만 볼게요. 서울만. 강남이 그럼 덜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자, 서울만 보니까 보세요. 종로구는 올랐네, 이 시기에도. 종로 불패네요. 네, 종로로 갈까?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알고 지금 이렇게 한 건지. 자, 여기 보시면 강남구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데요. 강남구 밑에 있죠?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08년 말부터 2013년 정도까지 그때도 강남 안 살고 싶으셨을까요? 그때도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에 살고 싶었겠죠. 네, 그죠. 네, 이때도 보시면 서초가 한 13위 정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강남 22위. 네. 네, 송파하고 바로 밑에 있죠. 네. 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가 항상 덜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다. 자, 이게 KB 부동산 지수고요. 예. 한국 부동산으로 보니까 야, 역시나 종로가 8.8%는 오른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서대문구, 마포구, 중랑구, 동대문구 이렇게 덜 떨어졌죠. 자, 서초구가 12위고요. 네. 강남구가 어디 있어요? 제일 끝이네. 제일 끝에 있어요. 즉,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로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다? 강남구가 하락기에 제일 많이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부동산 통계. 그렇죠. KB 부동산과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또다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 불패 또 이야기하고 있죠. 네. 저는 여전히 강남 불패가 될 거예요. 강남 불패는 뭐가 강남 불패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강남구야. 그래서 가장 비싼 동네는
앞으로도 강남구가 될 거예요. 강남구다. 그 강남 불패는 오케이. 그건 인정. 하지만 그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해서 가장 덜 떨어지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로 명확하게 지금 보셨잖아요. 또 강남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때랑은 분명히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소득의 양극화가 이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고 또 15억 이상짜리는 대출을 못 끼고 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만 살 수 있죠? 현금이 많은 분들. 현금이 많은 부자들. 자, 근데 현금이 15억 이상 있으면 얼마나 부자예요? 진짜 엄청난 부자잖아요. 네. 자, 그럼 그런 부자분들은 비싼 강남이나 서초 송파에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있겠죠. 이미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뭐 투자랑은 상관은 이미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강남에 비싼 아파트 또 사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종부세가 아, 그죠. 한 채일 때도 지금 뭐 거의 뭐 억대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두 채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지금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사신다? 그동안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게 코인이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한 뭐 어떤 주식시장 상승이든 아니면 뭘로 인해서 사업이 대박이 터졌든 뭔가 대박이 터진 거지. 예. 근데 집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신 거다. 그렇다면 그런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네. 그런 횟수가 많지 않을 거고 이미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은 이미 또 고점 대비해서 예.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신고가 나오는 현상이 뜨문뜨문 뭐 앞으로 한 6개월, 향후 6개월 정도는 나올 수는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하락에 이제 꼭지를 찍고 하락의 변곡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뭐 강남 이렇게 하락률 꼴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건 알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좋을 일보다는 안 좋은 일도 많겠다. 그래서 강남도 하락의 이런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 하락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들. 구축들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거는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돈은 굉장히 작고 이익이 아주 많이 남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재건축 관련 아파트들이 쫙 올라가는데 네. 만약에 상승이 이제 끝나고 상승이 멈추거나 하락하게 되면 네. 그런 시장이 오면 사업성이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부셔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돈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재건축 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네. 네, 한번 우리 기자님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항상 이렇게 상승이 좋을 때는 내가 부담금 내가 한 2억만 내면 된대요. 된다. 근데 사업성이 안 좋아지면 네. 내가 분담해야 될 돈은 커지면 이익은 작아져요. 네. 2억이 아니라 내가 한 4억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돈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지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이 진행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또 많이 있는 동네가 어디죠?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 나이 지도입니다. 요 데이터가. 그래서 요 색상이 빨간색일수록 아파트 나이가 오래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보시면 강남구 지금 평균 나이가 몇 년이죠? 23.3년. 네. 그러니까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나이는 23년이고요. 예. 제일 빨간 데가 어디예요? 노원 도봉이네요. 노원 도봉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여기 26.9, 26.4.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떨어지면 어디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데. 와. 근데 이미 도봉이랑 노원구는 어때요? 이미 벌써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제일 먼저 네. 지금 떨어지고. 그렇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았을 텐데 이미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런 이슈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아까 보여주신 데이터 중에 제가 네.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왜 네. 종로구는 네. 왜 그렇게 하락기에도 오른 건가요? 서울의 구 중에서 아파트가 가장 작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종로구입니다. 예. 15,000 지금 기준으로 이제 15,500세대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숫자가 굉장히 작은데 종로 주변에는 또 직장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죠. 주변에. 예. 거기다가 지금 종로를 보니까
2008년에 입주가 꽤 많았네요. 그러네요. 그죠? 2008년에 이때 이제 많이 들어섰던 아파트가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종로 센트레빌. 그리고 나서는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어때요? 진짜 작죠. 네. 진짜 작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종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워낙 너무 없었고, 근데 수요는 또 많고, 근데 공급도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다른 구와는 달리 종로구는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했던 네.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강남 불패가 아니라 이때는 강북 불패였네요. 그렇죠. 종로면. 맞아요. 네. 저도 이거는 몰랐습니다. 저도 이 대세 하락기 때는 전부 다 하락을 한 줄 알았는데 네.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로 보니까 종로구는 8%나 네. 강남이 12% 떨어질 때 8%나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종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또 감안을 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